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민 엄마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배우 김혜자 선생님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한 어머니 역할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최근에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며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죠. 하지만 혹시 김혜자 선생님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유명한 배우라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인생 속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이런 면도 있었어? 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그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이 몰랐던 김혜자에 대한 10가지 사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김혜자 선생님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고 더 깊은 감동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김혜자 선생님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따뜻하고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이겠죠. 우리에게 늘 친근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가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소박한 환경에서 자라났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 김혜자 선생님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혜자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화려한 일상이 펼쳐집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은 거실만 해도 무려 200평에 달했다고 해요. 요즘 기준으로도 200평짜리 거실을 가진 집을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한 집이었을지 감이 오시나요? 집이 워낙 넓다 보니 친구들이 놀러오면 숨바꼭질을 해도 쉽게 찾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김혜자 선생님의 집에서는 파티가 자주 열렸다고 해요. 지금처럼 작은 모임이 아니라 정말 대규모의 파티가 열리는 집이었죠. 당시 그녀의 부모님은 사교성이 뛰어나셨고 집에서 손님을 자주 초대하는 것을 즐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어요. 그녀가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마다 가장 많이 떠올리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파티 문화라고 합니다. 커다란 샹들리에가 걸려있는 화려한 응접실에서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고 멋진 드레스를 입은 어머니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아버지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김혜자 선생님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녀가 오만하거나 거만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김혜자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을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김혜자는 종종 부모님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부유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치와 향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나눌 때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가치관은 이후 그녀의 연기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 속에서도 단순히 화려하거나 부유한 캐릭터보다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지는 역할이 많았던 것도 이런 성장 배경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 김혜자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그녀는 공부에도 열심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가 다닌 학교에서도 그녀의 창의력과 표현력이 돋보였다고 해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것도 무척 즐겼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이 그녀가 배우의 길을 걷게 된 밑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녀가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자연스러운 연기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이 맡았던 어머니 역할은 항상 현실적이었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그녀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고 따뜻한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김혜자 선생님도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해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단순히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김혜자 선생님의 인생은 그야말로 한편의 멋진 영화 같지 않나요? 어린 시절 화려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속에서도 나눔과 배려를 배웠고 결국 이를 연기라는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에 깊은 감동을 느끼는 이유도 이런 성장 배경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온 사람의 깊이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녀가 맡았던 수많은 어머니 역할이 유독 우리 가슴에 남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김혜자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조금 더 깊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그녀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되니 더욱 흥미롭지 않나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김혜자 선생님이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녀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김혜자 선생님도 한때 흡연을 하셨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처음 담배를 접한 것은 젊은 시절이었어요. 당시 연극과 드라마를 하면서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담배를 접하게 된 거죠. 특히 그 시대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멋있어 보이거나 일종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호기심에 시작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김혜자 선생님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담배를 피운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 중 하나로 담배를 선택했다고 해요. 당시 연기 생활을 하면서 쌓이는 긴장감과 피로를 담배로 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녀의 흡연 생활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임신이었어요. 김혜자 선생님은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심한 입덧을 겪었는데 이때부터 담배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즐기던 담배였지만 입덧 때문에 담배 연기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게 된 거죠. 그 후로는 완전히 금연을 하셨고 이후로 다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배우라는 직업은 건강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더욱 몸을 아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혜자 선생님의 흡연 경험을 들어보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지지 않나요? 누구나 실수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느냐겠죠. 김혜자 선생님은 흡연을 했던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셨으니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된 셈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김혜자 선생님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뜻하고 정갈한 어머니의 모습일 거예요. 그녀가 맡았던 수많은 작품 속에서 김혜자 선생님은 늘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하고 가족을 보살피는 전형적인 어머니 역할을 맡아왔죠.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김혜자 선생님은 집안일에 굉장히 서투른 편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설마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녀의 집안일 실력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씩 들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넓은 저택에서 생활했고 집안에는 가사 도우미가 항상 함께했죠. 덕분에 김혜자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직접 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면 밥상이 차려졌고 빨래도 당연히 다른 사람이 해주었고 청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안일을 해볼 기회가 없었으니 자연스럽게 손에 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을 꾸려야 했고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죠.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집안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요리였다고 합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한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요리를 시도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결혼 초반 신혼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아내로서 직접 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리부터 도전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를 하는 것도 어려웠고 간을 맞추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죠. 그녀는 특히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물 요리 중 하나이고 많은 가정에서 자주 먹는 음식인데 김혜자 선생님에게는 이 된장찌개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된장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고 결국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운 된장찌개를 여러 번 만들었다고 해요. 남편이 이를 보고도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빨래도 김혜자 선생님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요즘처럼 세탁기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손빨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녀는 어떻게 빨래를 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고 해요. 흰 옷과 색깔 있는 옷을 따로 빨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몰랐다고 하니 처음에는 빨래를 돌릴 때마다 옷이 물이 들거나 망가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김혜자 선생님은 집안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다는 걸 결혼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녀는 집안일이 서툴렀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해주셨던 분들에게 더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금씩 배워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한 살림꾼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가족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애썼다는 점에서 그녀의 노력은 정말 감동적이죠. 이런 김혜자 선생님의 집안일 경험을 들으면 우리도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리,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부족해도 천천히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죠. 여러분은 혹시 김혜자 선생님처럼 집안일이 서툴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결국엔 익숙해지고 점점 나아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많은 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김혜자 선생님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꾸준히 10년, 20년 이상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의 길을 정하고 평생을 그 길만 바라보며 걸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김혜자 선생님은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분입니다. 그녀는 연기라는 한 길만을 걸어왔고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명작을 남겼어요. 김혜자 선생님은 대학 시절부터 연기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당시 그녀가 재학 중이던 이화여대에서는 연극반 활동이 활발했는데 그녀도 자연스럽게 연극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점점 연기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결국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그녀가 연기자로 데뷔한 것은 1960년대 초반 KBS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전이라 연극과 라디오 드라마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녀는 다양한 무대를 오가며 경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TV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브라운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975년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작품이 탄생합니다. 바로 KBS 드라마 전원일기입니다. 전원일기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대표하는 국민 드라마였죠. 한국 농촌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에서 김혜자 선생님은 김혜장댁이라는 따뜻한 어머니 역할을 맡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어머니 캐릭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정도로 친숙했어요. 이 드라마는 무려 22년 동안 방영되었고 김혜자 선생님도 그 긴 시간 동안 같은 역할을 연기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국민 엄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작품만으로 그녀의 연기 인생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후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2009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 역할을 맡았는데
그야말로 인생 연기를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작품을 통해 김혜자 선생님은 세계적인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를 본 해외 영화 관계자들과 평론가들은 어머니 역할에 정점을 찍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도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많은 상을 받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과 LA 비평가협회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혜자 선생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만을 고집하며 한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는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가 제 삶입니다.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에게 연기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한순간도 연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언제나 진심을 담아 연기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었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했죠. 많은 배우들이 중간에 다른 분야로 전향하거나 연예계를 떠나기도 하지만 김혜자 선생님은 평생을 연기자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녀도 힘든 순간이 있었겠지만 연기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배우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평생을 걸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김혜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녀의 연기 외길 인생은 단순한 배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인생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인생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원래 계획했던 길을 벗어나야 할 때 우리는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되죠. 오늘은 김혜자 선생님의 학창시절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중퇴하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김혜자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명문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많은 여성들이 꿈꾸던 명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화여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로 당시의 여성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그녀가 선택한 전공은 이화여대 미술학과였습니다. 연기가 아닌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던 것이죠. 학창시절 김혜자 선생님은 그림을 좋아했고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면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가족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술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대신 연극과 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어요. 당시 이화여대에는 연극반이 있었는데 그녀는 우연한 계기로 연극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던 연극이었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의 짜릿함과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점점 더 연기에 빠져들었죠. 그러던 중 그녀의 연기력을 눈여겨본 연극반 선배들이 한번 제대로 연기를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연극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정말 연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미술이 아닌 연기를 자신의 길로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배우라는 직업은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배우가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았고 명문대에 진학한 딸이 연기를 하겠다고 하니 가족들의 반대가 상당했다고 해요. 그녀의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죠. 김혜자 선생님은 부모님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연기의 길을 가기 위해 학교를 중퇴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한 것이죠. 물론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화여대라는 안정된 길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연기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큰 모험이었을 테니까요. 대학을 중퇴한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연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KBS 공채 탤런트 시험을 보았고 결국 합격하면서 연기자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그녀의 연기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공적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화여대를 중퇴하지 않고 계속 미술을 공부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지금의 국민 배우 김혜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기를 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길이 없고 때로는 새로운 선택이 더 큰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김혜자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김혜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아서 때로는 힘든 구간도 있지만 결국 즐거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인생의 멋진 모험을 마음껏 만끽해보세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의 학업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결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AI가 만든 노래를 통해 느껴보세요. 이화의 캠퍼스 그리운 기억들 아름다운 꿈들 이제는 뒤로 사랑의 길로 나아가며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 새로운 시작 두려움 속에 내 마음의 소리 나를 깨우네 그 길이 어디든 함께라면 내일을 향해 나아가리 한문의 세계 잠시 멈추고 사랑을 선택한 그 순간 나의 인생은 또 다른 색으로 피어나는 꽃처럼 변해가 새로운 시작 두려움 속에 내 마음의 소리 나를 깨우네 그 길이 어디든 함께라면 내일을 향해 나아가리 학문의 세계 잠시 멈추고 사랑을 선택한 그 순간 나의 인생은 또 다른 색으로 피어나는 꽃처럼 변해가 나가 새로운 시작 두려움 속에 내 마음의 소리 나를 깨우네 그 길이 어디든 함께라면 내일을 향해 나아가리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며 그녀의 삶의 변화를 느껴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죠. 김혜자 선생님은 사랑하는 남편과의 아픈 이별을 겪으면서도 그 기억을 품고 강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서 그 깊은 슬픔과 사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1961년 이화여자대학교 생활미술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이 된 임종찬 씨였죠. 임종찬 씨는 사업가로서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졌죠. 당시 김혜자 선생님은 배우라는 직업을 꿈꾸기 전이었고 그녀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연기에 대한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남편 역시 아내의 꿈을 응원하며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부부였죠.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적인 소식이 두 사람을 덮쳐버렸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의 남편은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평소와 달리 피로를 쉽게 느끼고 식사량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이 췌장암을 진단받은 것이었습니다. 췌장암은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병이며 진단받았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혜자 선생님과 가족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분명 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병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 나섰고 남편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몸은 약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 우리 예전에 함께 여행 갔던 곳 기억나? 그때 참 좋았지? 그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운명은 두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점점 더 약해져 가면서 김혜자 선생님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간절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남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혜자야,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우리 또다시 만나자.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김혜자 선생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함께 커피를 마시던 남편이 없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녀는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촬영을 나가 연기를 하면서도 가슴 한쪽에는 늘 그리움과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내가 슬픔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녀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에 몰입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배우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김혜자 선생님의 남편과의 사별 이야기는 단순히 한 배우의 개인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 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김혜자 선생님처럼 떠난 사람을 기억하며 그들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애도의 방식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만약 지금 그런 슬픔을 겪고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요.
김혜자 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죠.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어린 김혜자에게 교회는 단순히 기도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늘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김혜자 선생님에게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계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혜자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서 수많은 작품에서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녀가 연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내가 하는 연기가 단순히 대사를 외우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구나. 김혜자 선생님은 연기를 하면 할수록 연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기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았고 그 신념이 그녀의 연기에도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맡았던 어머니 역할들은 대부분 희생과 사랑, 용서와 따뜻함을 담고 있었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연기를 할 때 저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시청자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라며 연기하죠. 이처럼 그녀의 연기와 신앙은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혜자 선생님은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그녀 역시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도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떠난 남편을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슬픔 속에서만 살기보다는 남편이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러한 신앙의 힘이 있었기에 그녀는 다시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김혜자 선생님은 평소에도 성경을 자주 읽는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은 그녀의 인생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랑과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러한 태도는 그녀의 연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후배 배우들은 김혜자 선생님을 두고 정말 따뜻한 분이다. 촬영장에서 늘 배려를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깊은 신앙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김혜자 선생님은 단순히 신앙을 가슴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를 직접 방문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그녀는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관심을 가지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녀가 단순히 연기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정말 삶 자체가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가치였고 그것이 그녀의 연기와 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영화 마더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이 영화는 2009년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스릴러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 괴물, 기생충 등 수많은 걸작을 만든 세계적인 감독이죠.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 역할은 오직 김혜자 선생님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직접 찾아가 출연을 부탁했다고 해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들 도준과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엄마의 아들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리게 되죠. 하지만 엄마는 본능적으로 믿습니다.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그리고 세상이 등을 돌린 아들을 위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어머니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사랑과 집착, 그리고 절박한 감정을 목격하게 되죠. 김혜자 선생님은 이 역할을 통해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어둡고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더가 개봉한 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마더는 2009년 제62회 칸 영화제에서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칸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중 하나죠. 봉준호 감독과 김혜자 선생님이 직접 칸 영화제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김혜자의 연기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은 김혜자는 한국에서만 유명한 배우가 아니라 세계적인 배우였다 라며 그녀의 연기력에 깊이 감탄했죠. 미국의 권위 있는 신문 뉴욕타임즈 더 뉴요크타임즈에서는 2009년 최고의 연기 중 하나로 김혜자의 마더 연기를 선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혜자의 연기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사랑과 관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따뜻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절박함이 될 때 그것이 광기로 변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감정까지 담아냈다는 것이죠. 김혜자 선생님은 마더로 2010년 미국 LA 비평가 협회 상로스 앤젤리스 필름 크리틱스 어소시에이션 어즈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상은 할리우드에서도 매우 권위 있는 상으로 할리우드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받은 것이었죠. 이외에도 도빌 아시아 영화제, 아시아 필름 어워즈 등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연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더에서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가 왜 이렇게 특별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완벽한 감정 표현과 몰입감 때문이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마더에서 대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감정을 표현했죠. 불안함, 사랑, 광기, 절망.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눈빛에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도 자녀를 둔 어머니이기에 이 역할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몸짓과 표정은 진짜 현실에서 나온 것처럼 생생했죠. 그녀의 연기는 단순히 모성애를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한 여인의 집착과 관계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표현했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세계적인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더 이후 김혜자 선생님은 더 이상 단순한 국민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배우로 인정받았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 계속해서 연기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어 마이 프렌즈 같은 작품에서 나이 들어가는 여성의 삶을 깊이 있게 연기하며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오늘은 영화 마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우리 시대 최고의 연기자이며 그 연기 속에는 인생의 깊이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이 어떻게 백상예술대상에서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녀의 주요 수상 내역과 의미 있는 순간들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이란 우선 김혜자 선생님의 기록을 살펴보기 전에 백상예술대상이 어떤 상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백상예술대상은 1965년부터 시작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예술 시상식입니다. 다른 영화제나 드라마 시상식과 달리 백상예술대상은 TV, 영화, 연극을 모두 포함하는 상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죠. 특히 배우들에게는 백상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일 정도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김혜자 선생님은 이 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배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녀가 도대체 몇 번이나 백상예술대상을 받았을까요? 김혜자 선생님은 백상예술대상에서 무려 6번의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에 대상, 특별상, 공로상까지 포함하면 그녀가 백상에서 받은 트로피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자, 이제 그녀의 주요 수상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김혜자 선생님이 처음으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건 1975년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수선화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당시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이때부터 그녀는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에서의 어머니 연기로 김혜자 선생님은 1989년에 또 한 번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전원일기는 무려 22년 동안 방영된 최장수 드라마인데요. 그 중심에는 늘 김혜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정말 모두의 어머니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백상예술대상에서도 최고의 연기자로 인정받게 되었죠. 2000년에는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로 다시 한번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했는데 그 연기가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감동적이어서 당시 시청자들의 눈물을 쏙 빼놓았죠. 그 결과 백상예술대상에서도 그녀의 연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영화 마더를 통해 김혜자 선생님은 또 한 번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녀의 연기를 극찬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의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2016년에는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로 또 한 번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노년을 맞이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새로운 연기 인생을 펼쳐보였죠. 이때도 많은 후배 배우들이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연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자 김혜자 선생님의 백상예술대상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19년 그녀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노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연기하며 다시 한번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이날 그녀가 수상하면서 남긴 수상 소감은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명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2019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대에 올라 남긴 수상 소감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는다. 하지만 그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눈이 부시게 살아가야 한다. 이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죠. 그녀는 단순히 연기자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담아내는 진정한 아티스트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녀가 남긴 전설적인 수상 소감을 더욱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김혜자 선생님은 2019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대에 올라 남긴 수상 소감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는다. 하지만 그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눈이 부시게 살아가야 한다. 이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죠. 그녀는 단순히 연기자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담아내는 진정한 아티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수상 소감을 말하는 순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공을 돌리죠. 하지만 때때로 한 배우의 수상 소감이 그 순간을 넘어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바로 2019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한 배우가 무대에 올라 단 몇 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배우는 바로 김혜자 선생님이었죠. 그녀가 왜 이 소감을 남겼는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과 연기 철학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이날 TV 부문대상 수상자는 바로 김혜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주는 연기를 선보였죠. 이 작품에서 그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노인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마치 실제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를 보는 듯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연기에 감동했고, 결국 그녀는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혜자가 남긴 전설적인 한마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하면서 시간을 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다. 우리는 누구나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눈이 부시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이 짧은 말들이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관객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장내는 숨죽인 듯 고요했고,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자되며 전설적인 수상 소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수상 소감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남긴 이 말에는 그녀의 삶, 연기, 그리고 철학이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김혜자 선생님의 이 한마디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쉽게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우리는 결국 모두 나이 들어갑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며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많죠. 때로는 후회도 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혜자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 한다고.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김혜자 선생님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김혜자 선생님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어떤 나이에 있든 우리는 더 이상 젊어질 수 없고 오늘이 바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특히 젊음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의 이 수상 소감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는 김혜자 선생님의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이 말을 들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죠. 특히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좀 더 현재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진정한 아티스트였습니다. 2019년 백상예술대상에서 김혜자 선생님이 남긴 수상소감. 그 한마디는 단순한 수상소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눈이 부시게 살아가라. 이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조금 더 눈이 부시게 살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김혜자 선생님의 잘 알려지지 않은 10가지 사실을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더 그녀의 삶과 연기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나요? 사실 김혜자 선생님은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끼는 배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셨듯이 그녀의 삶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깊은 이야기와 놀라운 순간들이 가득했죠.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려운 시절에도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며 그녀의 예술적인 감각과 감성이 형성될 수 있었어요. 담배를 피웠던 경험이 있지만 건강을 위해 끊고 연기에도 더욱 집중했다고 하죠. 평생을 연기에 몰두하다 보니 일상적인 집안일에는 다소 서툴렀던 김혜자 선생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연기만을 해왔던 그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연기의 길을 걷기 위해 대학교를 중퇴하고 그 선택이 그녀를 국민 배우로 만들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연기로 승화하며 더욱 깊은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어요. 신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선 활동과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녀.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를 통해 전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배우가 되었죠. 무려 6번의 최우수 연기상과 대상까지 백상예술대상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배우입니다. 2019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남긴 눈이 부시게 살아가라 라는 한마디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한 배우의 이야기를 넘어서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랑과 가족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은 그저 드라마 속 이야기들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혹시 여러분도 김혜자 선생님처럼 눈이 부시게 살아가고 싶다고 느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정말 궁금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김혜자 선생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배우들과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도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눈이 부시게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